네, 5월 31일 월요일 아침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이죠. 네, 토요일 날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? 네, 그 경기 호조 지표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그 실업률도 그렇고 뭐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경기 호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표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그 어떤 공식, 그러니까 경기 호조가 좀 나타나면 하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그 강보합 상태로 마감했습니다. 이게 예측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세로 강보합 상태로 마감했다 그래서 큰 의미 있는 숫자로 마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업종별 특성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전 종목이 다 업종 내에서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.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뭐 그 등락폭이 좀 있었습니다. 이게 뭐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반도체 그리고 그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특징이 다 그 보라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.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저 표를 봤을 때는 하루 동안 그냥 등락폭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지난주가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주간으로 된 그 일주일 마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간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는 게 이제 맨 위줄에 있는 그 테크들, 빅테크 종목들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가 7.6% 주간으로 상승을 좀 했고,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천 종목으로 올라오고 또 CNBC에서 그 이제 다우존스 지수 30에 편입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8% 가까이 상승했다는 부분, 그리고 구글도 좀 상승을 했던 부분, 그래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으면서,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주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로 주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이 좀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한 주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한 주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는 이런 폭에 봤을 때 이 정도 기록이 있는데, 이제 오늘 이제 그 미국 장이 메모리얼 쉬기 때문에 월간 전체를 한번 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근데 월간 전체를 보면 약간 좀 놀라운 게 있는데, 그 이제 테슬라가 일주일 동안 상승을 했지만 그 월간 전체를 봤을 때는 7% 넘게 빠져 있고,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애플도 6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. 예,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전체, 그 S&P 500에서 빅테크 전체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빅테크들이 하락을 많이 해서 이제 지수 전체가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, 반대로 보면 이제 파이낸스에서 이제 은행주들이 그 선방을 좀 많이 했고요. 상승폭이 좀 컸고, 그리고 헬스케어가 상승을 좀 했고, 그리고 소비재 쪽이 그래도 그 나쁘지 않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빅테크는 이제 3, 4월 달에 실적 시즌, 그러니까 4월 달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그 실적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또 금리가 인상될지도 모른다 그런 전망들과 함께 지금 지수 전체는 어떤 박스권에 좀 갇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사실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네. 시장이 긴장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별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수 전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제 기술주, 성장주 그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, 오히려 다른 업종에서의 그 보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상호 보완적 측면이 좀 있어서 지수 전체는 하락폭이 좀 적었고, 오히려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, 또 시중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오히려 10년물 장기 금리는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? 예, 1.5%대로. 예, 네.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? 그게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10년물 시중금리는 뭐 금리 상승의 척도가 되는 건 이제 물가 상승과 함께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가 좀 그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시장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호전에 따른 어떤 기업 실적이 더 가능성이 좀 더 크다. 이렇게 약간 더 무게가 그쪽에 더 실리는 것 같고요. 일단 그 10년물 금리는 이게 이제 뭐 그런 그 단기 지표, 그러니까 뭐 주간 실업 수상처럼 계속 추가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세로서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, 연준에서 어떤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
연준이 연초에 보였던 것처럼 아직 그 확실한 스탠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내지 않는 한 뭐 그 지금 시장 불안 요소를 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또 누르는 어떤 새로운 조치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곧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근데 뭐 어차피 오늘 시장이 안 열리니까 내일 아침에 IOER하고 역레포를 좀 여쭤볼 텐데 네.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네.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예. 이게 결국은 채권 수요로도 좀 가면서 채권값이 올라오니까 오르니까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그렇죠. 유동성 때문에 그게 유동성이 오히려 그 금리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그런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적 있었죠. 한 달 전입니다. Sell in May라고 해서 이제 5월달 되면은 주식을 팔고 이제 다들 떠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달에는 사실 딱히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. 네.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라도 6월달에 6월에 이제 보통 휴가를 떠나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5월에 그 팔렸어야 될 그런 네네. 주식들이 6월에 가격이 변동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? 네,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그 뭐 60년, 70년 동안 5월에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4월 말부터 5월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그 이제 박스권에 말씀하신 박스권에 갇히게 됐습니다. 이제 S&P 500 그 1년간 그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4월 중순 지나서 4월 하반기부터 이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했는데 이 갇힌 등락폭을 계속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일주일간 오르고 일주일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앞에서 표에 보신 것처럼 뭐 어떤 업종은 오르고 어떤 업종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전체는 이제 갇히게 됐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. 그렇다면 저 박스권이 밑으로 하단으로 열리거나 상단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명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려면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어떤 그 특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이런 이제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. 뭐 통화 정책의 변화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하게 커진다는 그게 좀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완전히 통제가 돼서 경기가 이제 정상의 뭐 80% 이상으로 좀 돌아오고 외부 활동이 좀 늘어난다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이제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하단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. 단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측면은 이게 보통 이제 6월 달에 어떤 기회를 한번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시장 충격 중에 하나가 물가 관련된 것들. 그러니까 그 이제 연준이 좀 어떤 그 경향을 가지고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변곡점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. 이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. 물가 측면에서. 예, 그런 부분이 이 박스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. 그러니까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. 상향 이탈할 요인은 없습니까? 상향 이탈할 요인은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지금 풀고 있는 유동성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지금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게 아니고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된 그렇죠. 것입니다. 네. 근데 그 아무리 미국이라도 지금 실시했던 재정 정책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일단 그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져야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마이너스 요인은 물가 상승, 네네. 플러스 요인은 기업들의 실직 향상. 네. 예. 이렇게 되는 거고 예. 하나는 주가를 갖다가 상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하나는 네. 끌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 양쪽의 가능성이 다 상존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봐서는 그 분위기상 그냥 뭐 이거 느낌이기도 하고 뭐 네네. 그렇기도 한데 한 번은 조정 없는 상승이 지금 됐고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건 뭐 한번 뭐 조정을 받아야 상승을 한다는 그런 측면의 그
그냥 그 일반적 견해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. 그러니까 지금 뭐 횡보하는 상황인데 네네. 만약에 상방향으로 힘있게 이탈하려 그러면은 조금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. 예, 예. 그리고 또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몇 가지 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보통 이제 이 지수를 성장했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성장주 중에 기술주였고 네. 그리고 지금 이게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이게 한 달 동안 그 기술주와 그 경기 민감주의 실적들을 나타날 수 있는 전체 업종별 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맨 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거는 에너지 업종입니다. 두 번째가 기초 소재 업종입니다.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금융 업종인데 네. 에너지 업종이 좋았다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뜻이 되겠죠. 네. 기초 소재가 많아졌다는 건 건설 업종도 좋아졌다는 그런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.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경기 민감주 소비재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이제 성장이 지난달보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이제 약간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 바로 위에가 기술주입니다. 이 두 개가 다 좋은 성적을 가지지 못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은 그렇게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장을 하지 못한 거죠. 근데 이 맨 위에 에너지가 늘어난 걸로 봐서는 확실히 외부 활동은 늘어났다. 이제 뭔가 이제 조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3개월 전체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제일 높은 3개월 표를 한번 보면 제일 높은 게 기초 소재, 두 번째가 산업재, 세 번째가 이 금융업 쪽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기초 소재가 높고 산업재가 높아졌다는 거는 이게 곧 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될 컨슈머 디펜시브는 뭐죠? 이미 소비재라고 해서 네. 돈이 있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안 사는 물건들입니다. 내구재 개념하고 좀 비슷한가? 내구재랑 비슷할 수 있다. 한번 네. 사면 뭐 돈이 없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. 네, 네. 예, 그런 내구재랑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대체로 여기에 네, 해당이 네. 되는데요. 근데 돈이 있으면 뭐 사고 없으면 안 사는 건데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. 좀 늘어나는 업종으로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기체 소재랑 산업재가 저렇게 실적이 좋았다는 거는 여기서의 매출과 실적이 늘어났다는 거고 선호도 늘어났다는 건데 그게 이제 2, 3개월 후에 인플레이션으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기술주라고 얘기하지만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볼 적에 성장주는 지금은 이익을 못 내지만 그렇습니다. 앞으로 이익을 낼 주식이고 네네. 가치주는 어쨌든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주식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기술주를 갖다가 전체를 다 한때 묶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. 무리가 있죠. 예, 네. 예. 근데 이제 저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얘기하는 기술주 대부분이 기술주의 한 80% 이상이 빅테크들이 저기를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. 저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빠졌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선호도가 좀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동안 그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복잡하죠.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애플이 전기차 한다 그러면 전기차는 사실은 성장주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죠? 당장 이익이 못 낼 돈을 뿐이고. 전혀 못 벌고 있으니까. 뭐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그런 거고. 예,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전체 아마존을 놓고 볼 때는 이익을 내겠죠. 그렇죠. 예, 예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보니까 또 6월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또 지금 섹터별로 좀 나눠주셨는데 지금 CNBC에서 좀 내보낸 기사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.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지금 괜찮은 종목으로 코스트코하고 몰슨 쿠어스를 추천을 했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몰슨 코어스는 제가 맥주 회사죠. 예, 네. 이게 몰슨 코어스는 아마 이게 별로인가요? 아니요, 왜 그런지는 이제 바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건데. 네, 그렇죠. 예. 차트를 보시면 대충 나올 것 네, 같고요. 몰슨 코어스 같은 경우는 계절이 이제 곧 여름이니까. 여름이 네. 오기 때문에 실적이 곧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런 계절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전망을 낸 것 같습니다. 네네. 예,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봤을 때 차트로 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, 코스트코는 그러니까 몰슨 코어스는 이제
분류를 딱 그냥 단순히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계절을 따라서 수익 매매를 한다 그러면 물슨코스 같은 경우는 뭐 그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것 같고 코스코는 장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요. 그 코스코는 그 모햇이 있습니다. 자기만의 모햇이 있어서 그 이제 절대적인 그 팬층이 있는 이제 그렇죠.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 리테일 업체이기 때문에 뭐 좋은 품질을 이제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좋은 품질을 제공하겠다. 우리는 회비를 받기 네. 때문에 그렇죠. 이런 이제 분명한 철학이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해 두 해는 실적이 좋지 못할 수는 있지만 길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. 뭐 온라인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그 스킬의 면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한다 그러면 뭐 부분적으로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 시간에 얘기하려다 말았던 그 카지노 업종 네네. 어떻게 보세요? 아 카지노 업종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카지노 업종은 그 돈이 있으면 가고 돈이 없으면 안 가니까 이제 전형적인 그 임의 소비재 업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좀 봅니다.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려고 정확한 분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. 그냥 소비재 업종이 있다면 이제 그 경기 민감주가 있고 뭐 임의 소비재가 있으면 네. 그걸 나눌 때 호텔 리조트가 있고 그리고 카지노 게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카지노 게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호텔 리조트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그 게임 카지노는 유연성이 높은 업종인데 거기서 뭐 이게 추천을 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저기하긴 한데 뭐 거기 추천을 좀 드린다 그러면 종목을 추천을 드려야 되는 거죠. 미국 종목이겠죠? 네. 그냥 추천보다는 그냥 관심을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될 네. 만한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투자한 윈리조트도 네. 뭐 한번 그냥 다 관심을 가져보시기도 그렇고 모나크 카지노가 있습니다. 네. 모나크 카지노, 베일 리조트 그리고 보이드 게이밍 정도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그런 높은 그 이제 목표가와 현재 가격이 괴리가 많은 업종인데 그 회사들인데 네네. 예, 주의를 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이 회사들은 목표가는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현재가는 되게 낮고 근데 단지 그 문제가 뭐냐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입니다. 아, 지금 이유가 다 있네요. 올해만 그렇습니까? 아니면 늘 작년 그렇습니까? 올해가 그렇습니다. 작년 올해가 그런 편이고 2019년 이전으로는 이번에는 이익이 났던 회사들입니다. 이익이 많이 났던 회사들입니까? 아, 이익률이 어떤가요? 이익률은 평균 그 업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들인데요. 예, 근데 이제 이런 카지노 갈 때 그 남는 돈으로 카지노를 가시는 것처럼 이 업종도 그렇게 편입을 하셨으면 네. 예, 하는 마음입니다. 내일 오늘 또 미국장이 시장을 하니까 또 네. 못다한 말씀은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리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